Ramos into left field base hit. He broke his. 지금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자이언츠 타자는 이정후도 라파엘 데버스도 아닙니다. 엘리엇 라모스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라모스가 어느 팀으로 가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샌프란시스코가 라모스와 케이시 슈미트처럼 아직 젊고 계약 통제 기간이 긴 선수들까지 팔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후반기 개막전을 승리한 자이언츠는 이후 4연패를 당했습니다. 원문 기준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은 0.3%까지 떨어졌고 이제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확실한 셀러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루이스 아라에스와 로비 레이는 비교적 판단이 쉽습니다. 두 선수 모두 시즌이 끝나면 FA가 될 수 있는 렌털 자원입니다. 가을 야구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아무런 보상 없이 떠나보내기보다 유망주나 미래 자원을 확보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문제는 렌털 선수 2명만 정리해서는 자이언츠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도 내용 기준 자이언츠는 로건 웹, 브라이스 엘드리지, 케이시 슈미트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선수의 제안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정후를 원하는 구단이 나타날 경우에도 일단 이야기는 들어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이언츠가 가장 정리하고 싶은 선수와 다른 팀들이 실제로 원하는 선수는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라파엘 데버스에게는 원문 기준 약 1억 9,950만 달러, 윌리 아다메스에게는 약 1억 달러의 잔여 계약이 남았습니다. 세 선수 모두 이름값은 확실하지만 지금의 생산력과 부상 위험, 남은 계약 규모를 함께 고려하면 영입팀이 쉽게 손을 들기 어렵습니다. CC 사바시아는 양키스의 데버스 영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양키스에는 일루 자원이 있고 지명타자로 활용되는 장기 계약 선수도 있습니다. 큰 연봉을 떠안으면서 포지션 활용이 제한적인 데버스를 추가할 이유가 충분한지는 의문입니다. 아다메스의 상황도 복잡합니다. 최근 극적인 9회 동점 홈런을 때렸지만 이후 수비에서 아쉬운 장면을 남겨 끝내기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허리 문제까지 겹쳤고 원문에서 언급된 수비 지표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함께 흔들리는 유격수에게 장기 계약을 승계할 팀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체프먼은 여전히 좋은 3루 수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시즌 평균 이상이었던 공격력이 올해는 크게 떨어졌고 최근에는 부상 위험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자이언츠는 팔고 싶은 고액 연봉 선수는 팔기 어렵고 다른 팀들이 탐내는 선수는 오히려 라모스와 슈미트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트레이드 시장은 팀의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구단은 이름과 과거 실적을 보지만 다른 팀은 앞으로 받을 생산력과 비용을 계산합니다. 필라델피아와 시애틀이 자이언츠 경기가 열린 카우프먼 스타디움에 스카우트를 보냈다는 소식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과 연결됩니다. 필라델피아가 주목하는 선수로는 엘리엇 라모스가 거론됩니다. 필리스의 필요는 명확합니다. 좌완 투수를 상대할 때 타선의 공격력이 떨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입했던 아돌리스 가르시아도 부진과 부상으로 시즌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급하게 데려온 데릭 힐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 더 확실한 우타 외야수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모스는 그 조건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원문 기준 라모스의 통산 OPS는 우완 상대 .701, 좌완 상대 .857입니다. 올해도 우완 상대 .741, 좌완 상대 .906으로 차이가 뚜렷합니다. 허벅지 부상에서 돌아온 뒤 18경기 OPS도 .883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라모스가 모든 투수를 상대로 완벽한 타자라서가 아닙니다. 우승 경쟁팀은 반드시 완벽한 선수를 찾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약점을 가장 정확하게 지워줄 선수를 찾습니다. 필리스가 좌완 선발을 만났을 때 공격력이 떨어진다면 라모스는 매일 중심 타선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좌완 선발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고 경기 후반 좌완 불펜을 상대로 대타로 등장하며 필요한 경우 코너 외야를 맞는 것만으로도 로스터의 쓰임새가 커집니다. 라모스에게는 분명한 단점도 있습니다. 수비 범위와 포지션 가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FA까지 3년 반가량의 통제 기간이 남아있다는 점은 그 약점을 상당 부분 상쇄합니다. 렌털 타자는 한 번에 가을 야구를 위해 영입하지만 라모스는 올해뿐 아니라 여러 시즌 동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봉 부담도 장기 계약 스타보다 작습니다. 컨텐더 입장에서는 현재 전력과 미래 비용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오라클 파크를 벗어날 가능성도 라모스의 가치를 높입니다. 라모스는 오라클 파크에서 우타자가 밀어친 타구로 스플래시 홈런을 기록한 특별한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배럴과 하드 히트에서도 강점을 가진 타자입니다. 이런 선수가 우타자에게 더 유리한 구장으로 이동한다면 현재 기록보다 장타 생산력이 좋아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홈 구장은 오라클 파크와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라모스가 지금까지 외야 깊이와 바람 때문에 손해봤던 타구 일부가 홈런이나 장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장 특성을 바탕으로 한 분석입니다. 구장을 옮긴다고 모든 타자의 성적이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투수와 수비 환경, 타순 적응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필리스가 라모스를 확인하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수전 슬러서에 따르면 여러 팀의 스카우트가 카우프먼 스타디움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RS를 확인하러 온 팀은 뚜렷하지 않았고 양키스 역시 라모스를 살펴보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대목도 흥미롭습니다. 시즌 후 FA가 되는 전직 타격왕보다 수비가 제한적인 라모스에게 더 많은 관심이 향한다면 현재 시장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가 드러납니다. 높은 타율이라는 과거의 명성보다 확실한 플래툰 강점, 장타 잠재력, 낮은 비용과 긴 통제 기간이 더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애틀의 시선은 케이시 슈미트에게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애틀 역시 좌완 상대 공격력에 약점이 있고 우타내야 자원이 필요합니다. 슈미트는 자이언츠 선수 최초로 6개 포지션에서 홈런을 기록한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주 포지션인 3루뿐 아니라 1루를 포함한 내야 여러 자리를 맡을 수 있고 각 포지션에서 평균 이상의 수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타구질도 주목할 만합니다. 원문은 슈미트의 타구질을 반영한 기대장 타율이 리그 상위권이며 비슷한 구간에 주니어 카미네로와 카일 슈어버, 크리스티안 워커, 맷 올슨, 브라이스 하퍼 같은 강타자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순위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중심 의미는 분명합니다. 슈미트의 실제 성적보다 타구 내용이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좌완 상대 타율은 323, OPS는 .845로 제시됐습니다. 원정에서는 타율 .304와 OPS .825, 홈에서는 타율 .233과 OPS .732를 기록한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이 차이가 모두 구장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라클 파크가 슈미트의 공격력을 일정 부분 억제했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슈미트 역시 서비스 타임이 3년 반가량 남았습니다. 필요할 때 여러 내야 포지션을 맡길 수 있고 좌완을 상대로 선발 기용할 수 있습니다. 통제 기간까지 긴 선수입니다. 포스트 시즌에서는 이런 선수가 단순한 백업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자이언츠는 라모스와 슈미트를 팔아야 할까요? 매각 논리는 충분합니다. 라모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빅터 베리코토가 등장했고 3루에는 장기 계약을 맺은 체프먼이 있습니다. 슈미트를 2루나 백업 역할에 묶어두는 것보다 가치가 높을 때 트레이드해 부족한 선발 유망주를 얻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강력합니다. 두 선수는 나이가 많지 않고 연봉 부담이 작으며 여러 시즌을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팔아 얻는 유망주가 반드시 라모스와 슈미트보다 좋은 메이저리거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리빌딩 팀이 젊고 저렴한 메이저리거를 팔아 더 어린 유망주를 받는 거래는 성공할 경우 큰 보상을 얻지만 실패하면 팀의 정상화 시점만 뒤로 미루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매각 여부가 아니라 자이언츠의 시간표입니다. 버스터 포지 체제의 자이언츠는 아직 그 시간표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체프먼과 연장 계약을 맺고 아다메스를 영입했으며 데버스까지 트레이드로 데려온 선택은 명백한 윈나우 신호였습니다. 타선에 거액을 투입해 즉시 포스트 시즌에 도전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마운드 보강은 그만큼 이뤄지지 않았고 그 대가가 현재 성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패트릭 베일리를 빠르게 트레이드한 과정도 방향성 논란을 키웠습니다. 베일리의 공격력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지만 리그 정상급 포수 수비를 가진 선수였습니다. 원문은 필리스와의 더블 헤더에서 연속 끝내기 패배를 당한 뒤 포지가 투수 리드에 실망해 거래를 밀어붙였다는 현지 소문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확정된 내부 사정이 아닙니다. 다만 베일리를 보낸 뒤 포수진이 더 좋아졌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룰5 드래프트로 데려온 데니얼 수색은 메이저리그 첫 6타수에서 모두 안타를 기록하며 강렬하게 출발했지만 이후 OPS는 502까지 떨어진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부상까지 겹치면서 다른 포수들이 더 많은 경기를 맡아야 했습니다. 반면 베일리는 클리블랜드 이적 후 OPS .661을 기록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공격력이 뛰어난 수치는 아니지만 수비 가치까지 고려하면 자이언츠가 포수 포지션에서 확실하게 이득을 봤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드래프트 계획도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자이언츠는 베일리 거래로 투수 유망주와 29순위 지명권을 확보했습니다. 추가된 보너스 풀을 활용해 전체 4순위에서 조지아 공대 포수를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해당 선수는 3순위 미네소타가 먼저 데려갔습니다. 결국 자이언츠는 다른 대학 투수를 선택했습니다. 선수의 미래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몇 년 뒤에는 자이언츠의 선택이 더 좋은 결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확인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즉시 전력 포수를 포기했는데 그 자리를 맡을 확실한 후계자를 동시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이언츠의 팜 순위는 2024년 29위에서 올해 10위까지 상승한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리빌딩 기반이 빠르게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부 구성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순위 상승을 이끈 선수들은 주로 하위 레벨의 야수들입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팀의 미래가 될 수 있지만 당장 내년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로비 레이를 비롯한 베테랑 선발이 빠질 경우 즉시 기회를 줄 만한 상위 레벨 선발 자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라모스 또는 슈미트를 이용해 선발 유망주를 확보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원문에서는 라모스를 필라델피아에 보내고 앤드루 페인터급 선발 유망주를 받는 구상, 슈미트의 다른 자원을 붙여 시애틀의 선발 자원을 노리는 방안이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합의된 협상 내용이 아니라 외부에서 제시된 구상에 가깝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최고 수준 투수 유망주를 라모스 한 명과 바꿀 의사가 있는지 시애틀이 슈미트를 위해 어느 수준의 선발을 내놓을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이언츠가 원하는 가격과 상대팀이 생각하는 가격이 맞아야 거래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자이언츠는 단순히 많이 파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RS와 레이처럼 계약이 끝나는 선수는 미래 자산으로 전환하고 라모스와 슈미트처럼 통제 기간이 긴 선수는 확실한 선발 유망주를 받을 수 있을 때만 움직이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장기 계약 선수의 처분이 어렵다고 해서 가장 팔기 쉬운 젊은 선수를 헐값에 내보낸다면 당장의 페이롤 문제는 남고 미래 전력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을 81승 81패로 마친 자이언츠는 감독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전력 보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원문 기준 현재 성적은 42승 59패입니다. 5할 승률 회복조차 쉽지 않은 위치입니다. 이 실패를 단순한 불운으로 볼 것인지 로스터 구성의 문제로 인정할 것인지가 이번 마감 시한의 진짜 쟁점입니다. 자이언츠가 해야 할 일은 선수 몇 명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다시 우승 경쟁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저스와 필리스의 경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홈런 5개를 허용하며 패했던 다저스는 필리스를 2대1로 꺾었습니다. 원문 기준 10승 2패 평균 자책점 2.69의 저스틴 로블레스키와 10승 1패 평균 자책점 2.13의 잭 휠러가 선발로 맞붙었습니다. 두 투수 모두 좋은 경기를 했지만 승부를 바꾼 선수는 맥스 먼시였습니다. 휠러는 7이닝 9탈 3진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먼시에게 역전 2점 홈런을 허용해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필리스는 이 경기 전까지 휠러, 크리스토퍼 산체스, 헤수스 루자르도가 선발로 나선 최근 경기에서 17승 1패를 기록한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그만큼 선발 매치업에서 강한 팀을 상대로 먼시의 한 방이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로블레스키는 1회 실점 이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세트 이닝 7탈 3진 1실점으로 시즌 11승째를 거뒀고 최근 4차례 등판에서 7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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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트 이닝을 소화한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단순히 승수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올스타전 등판 이후에도 선발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이닝 소화 능력을 유지했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9회에는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필리스는 안타 2개로 득점권 기회를 만들며 다저스의 블론 세이브 위기를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브랜든 마시의 땅볼 때 주자들의 판단이 엉키면서 런다운과 주루 실수가 이어졌고 결국 믿기 어려운 더블 플레이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좋은 선발과 한 점 차 승부는 마지막 아웃 하나까지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필리스는 다저스 불펜을 무너뜨릴 기회를 만들고도 주루 판단 하나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4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원문 기준 필라델피아의 홈구장에서 15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지 못했고 아직 홈런이 없는 정규 시즌 구장은 이곳과 신시내티의 홈구장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의 중심은 오타니의 무홈런이 아니었습니다. 로블레스키가 휠러와의 선발 대결에서 버텼고 먼시가 2점을 만들었으며 마지막에는 필리스의 주루 실수가 승부를 끝냈습니다. 자이언츠는 앞으로의 몇 년을 결정해야 하고 다저스와 필리스는 단 한 번의 판단으로 승패가 바뀌는 우승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츠의 이번 마감 시한은 더욱 중요합니다. 라모스의 몸값이 가장 높은 지금 과감하게 미래 선발을 확보해야 할까요? 아니면 젊고 저렴한 라모스를 지키고 실패한 장기 계약 주변에서 다시 경쟁할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